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큰 변동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사실 이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증시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강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였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을 좀 잘 나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240원이라는 자리대를 고가로 인식하고 내려왔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완화되는 모습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대규모로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매도 물량이 펀드 자금 이쪽에서의 자금 유출이라기보다는 중동계 쪽에서의 자금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드는데, 그 흐름은 좀 더 시간 지나고 나면 확인이 되겠지만 유가가 급락했다는 부분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장중에는 3%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면서 184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거래대금은 13조 8천억으로 장중의 변동성이 컸다는 부분에서 거래대금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대의 매도를 이틀 연속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바스켓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이제 패시브 자금 대부분의 해외에서 펀드 자금에서 유출한 흐름은 거의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중동계 자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역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매도는 이제 전일보다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반면에 기관에서가 다시금 선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77,480계약인데 앞전에 최대치가 78,000계약대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최대치 수준까지 다시금 선물에서는 누적 매수를 늘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1.1%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경영 관련된 종목들이 요 근래 코스닥에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 이런 부분에 인해서 장중에 5% 가까운 하락을 보이다가 그러고 나서 1.42%로 하락이 축소돼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역시 거래대금이 12조 7천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소폭의 매수 매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저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나타냈다 정도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도 2820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가격대인데, 그 가격대는 지켜주면서 0.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루머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가 1%대 하락이었는데 그 외적인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2에서 3%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다 된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다시금 소폭 확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한 기술주가 3.48%라는 급락이 나타났고 다우지수가 2.67% 이렇게 하락이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국내 장주 미선물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않았었지만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가 차익 실현이 떨어졌듯이 미증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현물가에서 나타나긴 했는데, 반대로 또 유골물 같은 경우가 하락을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현물가는 9불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골 선물가 같은 경우가 12불에서 13불 사이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골물은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바닥을 다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고 바닥 다지 정도를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5월 초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선 IBM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흐름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발표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활동 재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올해 시장에서의 전망치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하향을 하거나 기존의 전망치를 폐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안 좋게 나온 것과 향후 어떻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더 컸다고 들었다. 지난주까지 기술주들의 상승이 컸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번 주에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실적 전망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과 밸류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고평가라는 부분 같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의 중심에 서는 그런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요 근래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거의 4주 동안의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섹터였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일부 또 새로운 신약 개발한 부분에서가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상원에서가 이제 코로나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가 되죠. 그래서 4,800억 불 규모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뭐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경제활동이 재개될 때 효과를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45선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 먼저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다. 기술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윗자리가 막힌 반면에 하단 자리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크게 더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냐 이보다는 앞전에 시장에서 2차 상승이 나왔었던 4월 초에 가격 대비해서 상승폭의 38.2%라는 자리대 근처까지 현재는 내려왔다가 되는 케이스고 현재 구간 자체가 저점 상승 추세에서의 지지라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떨어진다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락은 제한적인데 다만 위로 갈 만한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하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증시는 5월달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가 되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밴드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단기적인 상승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과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큰 악재도 없겠지만 호재도 없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앞전에 뭐 87선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37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약 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다.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큰 악재거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밑으로 빠지기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된다. 역시 5월 첫째 주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거래소가 1%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소형 쪽에서의 하락이 좀 더 높다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경제 협력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테마를 많이 형성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경영 관련돼서가 흐름이 상당히 크게 변동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되는 케이스였고요. IT가 시장에서 받쳐줄 흐름을 못한다고 되죠. 그래서 다시금 삼성전자가 49,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금요일날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가 됩니다. 우선은 IT가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이 되겠지만 시장에서 IT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강하게 튀기는 힘들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유 그리고 순수화학 그리고 제약 그리고 유틸리티와 통신 이런 쪽에서 강세를 뜨는데 사실 이들 업종들의 특성 자체가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수가 무너질 때는 방어 성향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 같이 동반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추가적 윗자리가 크게 열리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업종별 차별화해서 방어주가 강세를 좀 더 띄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하락이 컸다라는 쪽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유가 관련된 쪽에서가 하락이 좀 더 컸었고, 의료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컸었고, 면세점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좀 더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과 헬스케어는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지만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난 쪽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쪽에서 크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과 기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드는다. 월요일날 이제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자금 흐름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된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치로 가지고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는 그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트론이 동반 매수였고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인터넷과 그리고 통신주 이쪽에서가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7 선물 인버스가 되는다. 이쪽에 대해서가 역시 동반 매도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된 KMW 이 정도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가 매도가 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다시금 매도가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동반 매도였었고 그 외적으로도 금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동반 매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들이 지수 1900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하는데 기존 주도주들의 역할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의 흐름을 볼 때 기존 주도주가 제일 마지막을 차지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업종별 차별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상승의 첫 마디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앞전에 가장 먼저 반등했었던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이틀 연속 매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인버스에 대해서 매수를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동반 매수 들어왔다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났었고 그다음 카카오 역시도 동반 매수, SK텔레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볼 때는 우선은 이제 원유 선물 쪽에서가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원유 선물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현재 구간대부터는 이제 유가가 바닥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5월 달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ETF나 이런 쪽에서 슬슬 모아간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드는데 우선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역시 매도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그다음에 풍산이라든지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서 어저께 시장에서 장중에는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그런다. 실제로 이게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 되는 부분에서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기아차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어저께 수급 선물 쪽에서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선물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투신권에서 매도를 또 했다가 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잡으면서 외국인들이 이때 가장 많은 78,300계약이라는 누적 순매수 최고치를 나타냈다 드는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투신권에서가 오히려 쇼커버링이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동안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다시금 매수를 했고 투신권에서가 다시금 매도를 키웠다 됩니다. 그래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의 누적 매도 포지션이 다시금 최고치를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다시금 선물 매수가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지수가 더 버틸 수 있느냐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 현물 쪽에서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화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환율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존의 박스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1,150원에서 1,200원, 1,210원이라는 자리대 요 라인대가 기존의 박스권인데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튀면서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한번 크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가 1,200,
7원, 8원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그때가 176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케이스였고요. 그러고 나서 환율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1240원짜리 때 근처까지 왔었는데 이때가 국내 박스권 하단 자리였었던 167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단 자리 갔을 때가 그때는 1860포인트까지 좀 더 고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장중에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올라가면서 1840포인트를 저점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환율이 어제 결과적으로는 1230원 전후에서 끝났다가 되는데 그러면 환율적인 흐름을 볼 때는 박스권의 상단 두 번째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지수 자체도 저점이 슬슬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가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다시금 위쪽 방향으로 무게를 잡는다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의 조정보다는 시장에서 바닥 따지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1920포인트라는 자리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 바뀌는 과정이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모멘텀이 들어와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위로 갈 만한 모멘텀이 크게 볼 때는 유가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서 나타난 흐름이 이제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들은다. 이렇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5월 초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중국 정부에서의 양해가 추진이 되면서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 그때가 이제 모멘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그 시기까지가 약 2주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가 됩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되지만 수요일부터 연속해서 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전에는 시장에서 매물이 없이 급락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윗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까지도 소화를 해주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밑으로 하단을 크게 안 보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세게 빠질 만큼의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현재 구간에서 내려온다 할 때 이런 구간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대가 지지라인으로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앞전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대의 중간 마디가 1935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1930에서 현재 40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중요 추세 라인 때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지만 또 마찬가지로 앞전에 박스권에서의 자리대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쌓이면서 이 라인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볼 때 그리고 환율적으로 볼 때 1830에서 1840짜리는 눌림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증시도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부분과 밸류에 대한 부담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락의 요인이었지 실제로 시장에서 더 뭔가 악재가 크게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미증시도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2차 상승분의 38.2%라는 자리대까지 내려올 만큼 국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5월 첫째 주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는 1830에서 2010포인트 자리였는데 결국 이제 1920B라는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쪽에서 아래쪽으로 먼저 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되겠죠. 그래서 1830포에서 40포인트라는 자리대는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최근에 고가 대비해서 5%가 안 되는 조정 수준이다. 강세장의 조정 수준이다. 비슷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 실적이 발표를 하고 나서 향후 전망은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중요하다 정도 될 것이고 주가가 미리 많이 올라간 케이스나 또는 주가가 반등 못하고 하단에 있거나 할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된 여부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이 떨어지거나 이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대외적인 경제활동이 언제 재개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는데 기존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기술주라든지 2차 전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기대치 좀 낮추시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앞전에 제일 먼저 움직였던 쪽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이었었는데
가치주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중에 너무나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계 쪽은 이제 배제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뭐 상당히 가파르게 지수도 올라왔었고 지수 자체가 중요한 라인이었던 1900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치 높게 가져갈 수도 있었다가 되지만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조금 숨고르기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쉴 때는 쉬면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또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걱정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눌림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로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